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은 움베르토 에코가 들려주는 이야기 지구인, 화성인, 우주인 시리즈 중 세 번째 이야기 뉴 행성의 낭쟁이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힘있는 황제가 지구에 살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황제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 배들이 그물이 풍부하고 드넓은 평야가 있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문명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황제란 말이냐? 황제가 이렇게 외치자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지구에는 발견할 땅이 전혀 없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저 아래 조그만 섬은 무엇이냐? 황제가 안달이 나서 묻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거기는 벌써 관광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섬이나 대륙을 발견하러 바다로 가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갑니다. 그러자 황제가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주탐험가를 보내서 사람이 사는 행성을 발견하도록 해. 이리하여 우주탐험가는 문명을 전해줄 행성을 찾으러 아주 오래 전부터 끝없는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돌투성이 행성, 먼지투성이 행성, 불을 내뿜는 화산만 가득한 행성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행성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주탐험가는 초대형 우주 망원경으로 은하계 전체에서 가장 구석진 모퉁이를 바라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멋진 행성이 하나 있었는데 파란 하늘에는 하얀 양떼구름이 떠 있고 푸른 숲과 계곡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계곡에는 온갖 귀여운 동물들이 뛰놀았고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나름대로 귀여운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나무를 보살피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과 개울에서 신나게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어찌나 맑은지 아름다운 빛깔을 띤 수많은 물고기들까지 다 보였습니다. 우주탐험가는 그 행성에 착륙하여 우주선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사람들이 다가와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계인 아저씨. 우리는 뉴라고 부르는 이 행성에 살고 있는 난쟁이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지구의 위대한 황제가 보낸 우주탐험가입니다. 바로 당신들을 발견하러 왔죠. 그러자 난쟁이 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당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당신들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는 당신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황제 이름으로 내가 이 행성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구 문명을 전해주겠소. 그러자 대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당신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소. 하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로 다투지 맙시다. 즐거운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전해주고 싶은 문명이란 것이 무엇이오? 값이 얼마입니까? 우주탐험가가 대답했습니다. 문명이란 지구인들이 발명한 온갖 놀라운 것이랍니다. 우리 황제는 그것을 당신들에게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난쟁이들은 말했습니다. 공짜라면 기꺼이 받죠? 공짜 선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예의지만 그 문명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그게 신뢰는 아니겠죠? 우주탐험가는 좀 불만스러웠습니다. 옛날 탐험가들이 새로운 땅의 문명을 전해주었을 때는 원주민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였다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 문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주탐험가는 우주선에서 초대형 우주망원경을 꺼내 지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와서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와, 멋진 기계, 멋진 기술이군요. 난쟁이들은 초대형 우주 망원경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지구를 보았습니다. 첫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연기만 가득한걸? 우주탐험가는 직접 확인해 보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실수로 도시에 초점을 맞추었군요. 온갖 공장 굴뚝에다 자동차들까지 달리고 있어서. 매연이 약간 끼었군요. 알겠어요. 이쪽에서도 가끔 구름이 낄 때는 저 산꼭대기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내일 날씨가 좋으면 도시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군요.
그러자 우주탐험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일요일에도 매연이 낀답니다. 안 됐군요.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무엇입니까? 물 한가운데는 온통 시커멓고 가장자리는 갈색이군요. 둘째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주탐험가는 말했습니다. 바다에 맞춘 모양이군요. 석유를 운반하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석유가 온통 바다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마구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버린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혹시 바다에 똥이 가득하다는 뜻인가요? 둘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난쟁이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뉴 행성의 난쟁이들은 누군가 똥이라고 말하면 웃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주 탐험가가 말이 없자 둘째 난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안 됐군. 그런데 저기 넓게 펼쳐진 회색은 무엇입니까? 나무도 없이 황량할 뿐만 아니라 희끄무리한 것들과 빈깡통들만 가득하네요. 셋째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우주탐험가는 이번에도 직접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들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무를 너무 많이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닐봉투, 과자봉지, 통조림, 깡통들을 마구 버리는 나쁜 습관이 있죠. 안 됐군요. 셋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길 위에 길게 늘어서 있는 새로 만든 상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번에는 넷째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자동차랍니다. 가장 멋진 발명품이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아주 빨리 갈 때 이용합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아요?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우주탐험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종종 교통이 막히기도 하죠. 그러면 길가에 누워있는 다친 사람들은 뭡니까? 난쟁이가 또 물었습니다. 교통이 막히지 않을 때 너무 서둘러 달리다가 다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따금 사고가 나죠.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 상자들은 너무 많을 때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앞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다치는군요. 안 됐군요. 안 됐어. 그러자 난쟁이 대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탐험가 아저씨,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들의 문명은 아주 흥미로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가져오면 우리 들판과 나무 그리고 강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주 나빠지겠죠? 차라리 우리를 발견하지 않는 게 어때요? 우주탐험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훌륭한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많다고요. 병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장은 우주망원경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원시인들이군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죠. 왜 아프죠? 난쟁이 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주탐험가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세상에, 저 아래에 있는 남자가 보이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지금 폐 이식 수술하는 중이랍니다. 폐가 온통 까맣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마약을 너무 많이 복용했어요. 더러운 주사 바늘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염됐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랍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리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위를 씻어내고 있죠. 병원은 저런 일을 하는 곳이랍니다. 정말 멋진 발명품이죠. 그러자 난쟁이 대장이 말했습니다. 발명품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담배도 안 피우고 마약이나 마약 주사 바늘은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로 달리지도 않죠. 우리는 밭과 나무에서 자라는 아주 신선한 것들을 먹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혹시 아프더라도 언덕 위를 걷고 나면 모두 낫는답니다. 이봐요. 탐험가 아저씨,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지구로 가서 당신들을 발견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주탐험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들판과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거나 병든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가 저 비닐봉투와 깡통들을 모두 모으고 지구 계곡을 청소하겠어요. 공장 굴뚝에는 나뭇잎 여과기를 설치하고 지구인들에게 자동차를 타지 않고 산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주겠어요. 그러면 아마 몇 년 뒤에는 지구도 뉴행성처럼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주탐험가는 벌써 뉴행성에 사는 난쟁이들이 지구에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진 지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지구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말하겠습니다. 우주탐험가는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으뜸 신하가 한바탕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뉴행성에 사는 난쟁이들을 여기로 데려오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권이 있어야 하고 이민 세금과 서류 비용을 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허가증, 숲감시원 허가증, 공학 책임자 허가증 등이 있어야 하고. 으뜸 신하가 이렇게 말하다가 다른 신하가 바닥에 뱉어놓은 껌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 입술, 턱, 콧구멍 2개, 어깨, 머리가 깨지고 손가락이 귓구멍에 틀어박혔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이에 으뜸 신하는 길거리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도 치우지 않는 더러운 쓰레기 봉투더미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매연을 뒤집어 쓰고 자동차 꽁무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실컷 들이마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혹시 뉴행성에 사는 난쟁이들이 지구에 올지 모릅니다. 혹시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난쟁이들처럼 해보면 어떨까요? 뉴행성의 난쟁이들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공장, 배, 비행기 등 문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뉴행성의 난쟁이들처럼 맑은 공기와 자연환경 속에서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몽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